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파행 사태와 축구 대표팀의 문제를 팩트를 통해 비판하고 지적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앞서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후보로 가장 먼저 제55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죠. 저희 역시 허정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공약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2일에는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선 연임을 위해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 알려졌고, 또 이를 본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두 번째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선 후보까지 총 3명의 후보가 현재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문선 후보는 어떤 공약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나선 것인지 주요 발언과 공약 내용, 그리고 12월 5일 새로 업데이트한 최신 입장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선 후보의 출마 선언문을 보시면 본인의 축구 행정가로서의 활동 중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축구팀에서 성남FC의 초대 사장 성남 1화 천마가 시민구단으로 전환됐을 때 이제 초대 사장을 맡았던 당시의 과정과 또 당시의 성과 등을 좀 강조하며 본인의 후보로서의 능력에 대해 공감을 얻기 위한 설명을 했는데요. 성남FC의 구단주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라고 외치면서 정치 중립을 선언을 했고, 또 시민구단의 가치인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유한 동네인 분당과 또 경제적 약자가 많이 사는 수정구, 중원구가 축구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운영되었던 성남 1화 축구단이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K리그에서 단골 우승을 하는 팀이었던 반면, 시민구단으로 전환된 성남은 극심한 예산 부족과 구단 직원들의 혼란 등 어려움이 있던 와중에 초대 사장이었기 때문에 수습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고 구단을 정상화시키는 데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선수단과 구단 직원의 급여를 줄 예산이 없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5억여 원이 넘는 돈을 차입했고, 이를 통해 선수단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라면서 본인이 기업인은 아니지만 또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또 시의원, 국회의원, 시청 등 고위 관계자들이 선수 청탁, 지도자 취직 청탁 등을 많이 해왔지만 단 한 건도 타협하지 않고 투명하게 구단을 운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시도민 구단에서 이런 청탁 사례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기업 구단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또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성남을 본인이 이끌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고요.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도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이 바뀌는 그런 혼란기가 있었음에도 FA컵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고, 또 2014년 K리그 9위로 1부 리그 잔류를 이룬 것은 경기력적, 성적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본인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까지 확보한 이후에 구단 이사진이 정치 성향을 보이던 면도 교체를 했고, 또 2015년에 예산 편성, 선수 보강 업무들을 모두 마무리 짓고 계약 만료와 함께 이제 본인은 명지대 교수로서 학교 연구실로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에 구단주로부터 급여를 대폭 상향한 단연간의 계약을 제안받으면서 본인이 단임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변혁을 꿈꾸는 의지 속에 명지대 교수직으로 돌아왔다. 성남에서 초대사장으로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에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한 바가 있죠.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에 도전하면서 먼저 내건 공약은 KFA의 브랜드를 리뉴얼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 축구, 특히 대표팀에 대한 이미지, 또 운영, 많은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생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리브랜드 하겠다.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이라든지 아시안컵 우승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이런 경기력적, 성적적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상업적인 가치,
산업적인 가치가 추락했다.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대표팀에 대한 관심, 시청률, 인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히트 상품 이 빅3 선수가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고 이 선수들의 소속팀에서의 경기 관람, 용품 판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를 통해 현재 대한축구협회 역시 충분히 대표팀 상품 판매나 대표팀 경기 티켓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서 축구협회의 대표 브랜드인 국가대표팀에 대한 스폰서십 수입을 더 늘리고 중계, 광고 매출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더 원활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처음 당선됐을 때 정몽규 회장의 공약이 당시 1,000억 원대였던 매출을 2,000억 원대로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2022년과 2023년 공개된 축구협회 운영수익 총계가 각각 1,255억 원 그리고 1,206억 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축구협회의 실질적 CEO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의 2023년 사업수익 1,181억 원 중 정부 보조금 수익이 277억 원, 복표 수익, 즉 이제 스포츠 토토를 통한 수익이죠. 이 수익이 215억 원으로 합계 493억 원이 사실상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수익 1,181억 원 대비 41.7%에 해당하는 돈이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왔다. 대한축구협회의 순수한 사업수익이 688억 원에 불과한데 그 688억 원도 중계권료 수익이 146억 원, 입장료 수익이 168억 원, 후원사 수익이 284억 원이니까 이건 역시 실질적으로 축구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제대로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의 2022년 사업수익 같은 경우도 1,249억 원이었지만 정부 보조금이 129억 원, 복표 수익이 215억 원으로 합계 345억 원, 사업수익 대비 27.6%였고 순수 사업수익이 좀 더 많긴 했지만 904억 원이니까 경영실적으로서 정말 최고 한국 축구의 호황기를 생각한다면 월드컵이 열린 해였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순수 사업 수익인 904억 원의 내역조차도 중계료 수익이 105억 원, 입장료 수익 167억 원, 후원사 수익 324억 원으로 말씀드린 이 월드컵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이 있었을 뿐 그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협회 브랜드를 활용해서 축구 비즈니스의 발전을 이뤄낸 게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201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안축구센터를 건설하면서 수백억 원의 차입금까지 발생하면서 축구협회가 빚더미에 눌려 죽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엄청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 문체부 감사 논란을 통해서 정부와의 긴장관계로 인해 정부의 지원금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죠. 이 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고 또 과징금까지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축구협회 사업수익 40%가 넘는 이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다면 축구협회가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며 당장 이 재정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K리그의 발전인데요. 대한축구협회와 별도로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산하기관으로서 또 함께 이 쌍끌이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K리그의 발전 역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적극적으로 또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크게 비교를 했는데요.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통해 모든 행정적 능력을 어디에 집중시켰냐. 일본이 J리그를 세계적인 리그와 겨룰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일본 축구협회의 연간 예산은 200억엔, 한국 돈 약 1,86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일본의 경우에 정부 보조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려 대한축구협회와 4배가량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축구는 대한축구협회와 다르게 J리그의 수입이 일본 축구협회보다 훨씬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는데요. 물론 이것은 엄청난 중계권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엄청난 중계권료 수익이 가능한 이유가 J리그의 시장성과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한국 축구의 자금 부족 문제는 오직 대표팀의 인기에만 편승한 수익과 스폰서십이 따르다 보니까
K리그의 경쟁력이 올라와야 그것이 또 자동적으로 다른 유소년 축구라든지 각 분야, 한국 축구 전 분야에 걸친 경쟁력과 인프라와 또 시장 가치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K리그가 한국 축구 대표팀의 텃밭이자 미래 먹거리의 산실이라는 점에 있어서 프로축구연맹 역시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축구 전문 CEO가 총재로 입성해서 대표팀과 K리그가 양대의 축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된다고 해서 프로축구연맹의 총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프로축구연맹과 협업하고 상생하고 더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11년의 재임 기간 동안 이런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발전이 아닌 피파와 AFC에서의 본인의 직책, 벼슬 얻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행정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업무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 젊고 패기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함께 일하면서 변화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도 지적을 했죠. 허정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축구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는 허정무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에 함께 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는 이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신문선 후보는 프로축구협회 산하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축구연맹의 총재 선거에 나와서 이들이 총재직을 맡고 K리그의 발전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함께 한국 축구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어떠냐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직후에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본인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지만 프로축구 발전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행정직과 함께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문선의 약속이라는 이 항목을 통해서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에 목말라 하는 협회의 엘리트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복구하고 이를 통해 정부 지원금의 지속적 유입, 천안축구센터에 지원됐던 지원금에 대해 5배의 페널티 조치가 예상되는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과징금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계속해서 문체부 감사 결과 조치 통보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 문제가 됐던 이들에 대한 징계까지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축구협회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축구협회의 메인 오피스가 천안축구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천안센터의 관리 파트, 기술 파트, 교육 등을 제외한 본부 개념의 축구협회 사무실은 지금처럼 축구회관에 상주를 하면서 서울에서 마케팅의 심장본부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프로축구 상품 경기력의 질적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K리그의 심판 운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한축구협회로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K리그와의 갈등과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다시 프로축구연맹으로 이관시켜 프로 경기에 심판의 질적 향상 및 교육 등 집중관리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경기 중 발생하는 VAR 타임도 줄이고 현장의 관중과 미디어 시청자들에게도 경기의 속도감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축구 지도자들에 대한 강습 시스템도 전면 검토해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투명하게 정당하게 붙어야 할 지도자가 붙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축구협회가 흡수 통합했던 초등, 중등, 고등 연맹 역시 독립시켜서 심체된 학교 축구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지도자협회와 긴밀히 논의해서 그 의견에 찬성할 경우 반영하겠다. 막무가내식으로 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긴급 조치를 대한축구협회 브랜드 리뉴얼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축구협회 스폰서십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본인이 회장이 될 경우 회장실에 초대하고 대한축구협회의 브랜드를 초일류 상품으로 혁신해서 광고주들에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소통도 하겠다고 했어요. 스폰서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 분석을 통해 또한 새로운 광고주를 영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까지 신설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더 강력한 마케팅 능력과 매출 창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사업을 대행할 대행사 선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출마 입장문에 이어 12월 5일 추가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축구 지도자들이 이 출마 선언 이후에 많은 민원과 또 요구사항을 전해왔다라고 해요.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또 하나 주목된 게 최근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나왔던 대한축구협회 상근 최고위, 수뇌부, 비상근 이사, 그리고 대표팀 감독 연봉 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이 너무나 잘못 쓰이고 있고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추정하기로는 20억 원 가까이 되고 또 상근 부회장의 연봉이 3억 원이 넘고 비상근 부회장의 연봉조차 억대를 훌쩍 넘고 있는 상황. 비상근인 전력강화위원장의 자문료가 한 달에 1,500만 원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현장 축구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하고 있다는 현장의 정서를 파악해 알렸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 정몽규 회장이 이런 거액의 연봉을 지급해 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입단속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신문선 후보가 제기하면서 이 문제 분명히 바로 잡겠다.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해왔던 사실이 문체부 감사에서 드러났고 결국 누적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며 축구협회의 예산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추가해못 회장을 견제하고 축구협회가 정의롭고 건전하게 행정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이 경기인 출신의 이사진들이 자문료를 받고 연봉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수기가 됐던 게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선 후보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 각 분과위원회와 이사회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자문료를 주는 게 아니라 회의비 성격으로 보편 타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예산은 시급히 써야 하는 용처에만 쓰겠다. 그리고 그 보편 타당한 금액은 신문선 후보가 그동안 각종 자문위원회나 체육회 이사나 또 각 도에서의 함께했던 위원회에서 경험해왔던 그 회의비에 준하는 회당 20여만 원 정도로 현실화하겠다. 무리한 금액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며 비상임 이사들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자문료 성격의 급여는 아예 회장이 되자마자 즉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예산, 새로운 감독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신문선 후보는 본인이 회장이 되는 동시에 위약금의 금액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정부의 감사를 통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이 정몽규 회장의 독단 행사를 통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에게 이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인이 회장이 된다면 이 위약금 문제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운영과 개혁 그리고 변화, 리브랜딩 대동소이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허정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도협회 자립이라든지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들의 해외 진출, 또 유럽파들의 관리를 위한 해외 사무소 설치라든지 또 천안센터와 더불어 파주 NFC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내세운 바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허정무 후보가 출마할 때 했던 그 내용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총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준TV 역시 중립적인 시선에서 대한축구협회 55대 회장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또 입장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정몽규 회장도 출마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공약과 의견을 전한다면 그 얘기 역시 공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12월 12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사흘 동안 공식적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이 되고 2025년 1월 8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은 축구협회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 심판 등 축구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제 10배수의 인원 중에 200명을 추려가지고 이 200명이 투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표 인원이 이번에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축구인들이 표를 행사하는 만큼 치열한 선거전, 정말 치열한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선거가 열리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공약, 또 많은 의견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한준TV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